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 안개 속에 있습니다. 박소연, 이가혁 두 기자가 헬기 사고의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하늘 진짜 뭐가 팍 떨어지는 소리, 경음 소리가 났어요. 상당히 놀랐죠. 고층 건물들이 많은 이런 곳에서 이번 사고는 아주 아찔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고라고 저는 보고요. 지난 16일 평온한 토요일 아침을 뒤흔든 참사. 헬기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돌진한 사상 초유의 사고였습니다. 헬기가 김포공항을 이륙한 뒤 아파트와 충돌할 때까지 8분의 시간을 재구성해봤습니다. 16일 오전 8시 46분 LG전자 소속 HL92945는 김포공항을 이륙해 잠실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면 되는 비교적 쉬운 경로였습니다. 헬기를 보는 기장과 부기장은 공군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몰던 베테랑 조종사.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헬기는 경로를 벗어나 착륙장과 1km 이상 떨어진 아파트 북서쪽에 충돌했습니다. 먼저 취재진은 미국 항공우주학회 석학회원인 건국대 정성남 교수와 함께 충돌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정 교수가 주목한 건 아파트 벽면의 파손 형태. 정 교수는 조종사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아파트를 피하기 위해 급상승을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동을 마지막으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선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그다음에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서 급상승 비행을 마지막 순간에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먼저 23층과 24층을 스치듯 지나가고 그다음에 25, 6층을 통과하면서 거의 26층에 박히는 듯한. 이 같은 추측은 헬기 프로펠러와 랜딩 기어 부분이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와도 들어맞습니다. 헬기가 집중적으로 그 한 부위를 이렇게 타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마치 칼날이 지나간 듯한 그런 이제 파손 흔적이 보이는데 앞 랜딩 기어가 되겠습니다. 그 랜딩 기어가 여기 부딪힌 흔적, 그다음 뒤쪽에 메인 랜딩 기어가 이제 그 벽면에 그 접촉한 흔적. 이런 긴급 기동이 이루어진 주 원인은 물론 안개입니다. 국부적으로 강한 안개가 그 주변에 끼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으로. JTBC가 입수한 아이파크 인근 건물 옥상의 CCTV를 보면 사고 당일의 안개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안개가 거친 뒤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무역센터 빌딩은 사고 순간엔 짙은 안개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짙은 안개 속을 날다 갑자기 나타난 아파트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헬기 조종사들이 막판에 급상승을 시도하면서 아파트와 정면 충돌을 피한 덕분에 그나마 대형 참사를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량 자체는 상당히 적은 상태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다소 이렇게 적었던 것도 좀 마지막 순간에 조종사의 어떤 그런 노력, 그다음에 당시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그걸 대변해 주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베테랑 조종사들이 왜 착륙 예정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네, 사건을 취재한 박소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아까 본 것처럼요. 조종사들이 끝까지 노력한 덕분에 그래도 더 큰 참사를 면한 것 같군요. 네, 전문가와 분석해보니 사고 헬기는 약 시속 200km로 이제 날아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만약에 아파트와 정면 충돌했을 경우 아파트 주민도 큰 피해를 입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장이 대통령 전용기까지 몰았던 베테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운항을 한 걸까요? 네, 그게 결국 핵심 의문입니다. 우리의 그 헬기 운항, 또 특히 민간 헬기 운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사고 헬기를 조종한 박인규 기장과 고종진 부기장. 정규 근무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야. 근무는 월급이야. 내가 뛰니까.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헬기의 랜딩 기어. 짙은 안개 속에서도 착륙을 마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출발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잠실 헬기장의 비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사고 헬기는 오전 8시 50분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을 출발한 건 오전 8시 46분. 예정보다 지연된 겁니다. 출발 전부터 잠실 헬기장과 LG 측 사이에 안개 상황 등에 대한 통화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시에서 8시 반 사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곤란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기장하고 통화했는지 원함 담당자랑 통화했겠죠. 헬기장 주변에 짙은 안개 상황이 전달됐고 이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헬기장에 임원들이 도착해 기다리는 상황에서 결국 기장은 헬기를 띄웠습니다. 안개 속 비행은 얼마나 위험할까? 당시 기상에 맞춰 모의 비행을 해봤습니다. 출발 직후 시정거리는 1km. 지상에선 활주로가 보이지만 이륙을 하자 곧 시야가 뿌얘집니다. 밑에 있는 지형 지물은 이제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 시계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정거리 800m로 추정된 서울 강남 쪽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착륙지인 잠실 헬기장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비행 상황일 경우에는 내릴 수도 있고 못 내릴 수도 있는데 거의 힘들어요. 자기가 아는 지형이 아니면. 우선 기장이 잠실 헬기장을 약 2km를 남긴 상태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쪽은 비행 금지 구역이어서 남쪽으로 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헬기가 잠실 착륙장 부근까지 비행했다가 착륙이 어렵자 선회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헬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니까 오다 그러면서 저쪽으로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는 거지. 이 정도면 상당히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헬리콥터가 여기에 이제 시도했다가 되돌아서 갔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헬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다는 가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악천 후에서도 착륙을 시도한 게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추락한 헬기에 랜딩 기어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접혀진 랜딩 기어가 사고 충격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착륙 준비를 하려고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그때는 랜딩 기어를 다시 올리는 것보다 빨리 거기를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결국 착륙이 어려운 안개 상황에서 LG 측은 최종적으로 기장의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운항에 대해서는 기장이 판단합니다. 기장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공 조종사들은 기장의 고충을 얘기합니다. 대기업의 그 고용대 조종사로서 임원들이 같이 앉았을 때 그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 있겠냐. 라는 것은 또 다른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 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그냥 유세들밖에 안 했고 그래서 밑에 들어갔을 때는 10도도 안 해보고.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사고. 사후책임 공방보다 중요한 건 위험한 상황에선 헬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초보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우린 아직 그것조차 없는 셈입니다. 네, 이제라도 철저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군요. 네, 박소연 기자 수고했습니다.